자, 적산병은 클수록 유리하며 눌림목 조정은 50% 이내여야 한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20분 25분 정도로 썰도 좀 얘기하면서 내가 좋은 얘기 좀 해줄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색이 좋죠, 여러분. 근데 아직도 붓기는 안 빠졌습니다. 내가 최근 한 3주 동안에 잠을 하루에 한 2-3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좀 잠을 좀 잤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맑아졌는데 결국 사단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영상도 자주 주고 오늘은 좀 웃고 있죠, 여러분. 어제는 좀 웃어도 피곤했는데 붓기는 아직 안 빠졌다는 얘기 또 해주는데 보여주는 거라 외모에 신경을 좀 써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그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인상 쓰면서 얘기해 줄게요. 비트코인에서 폭망한 사람들 어제 19만 명 나왔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일반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 선물은 어제 결국 급등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식 용어로 눈치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 오늘 제목은 여기 보다시피 적산병, 흑산병, 결국은 캔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제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실전 기법의 80%가 이종복이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내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캔들에 관해서 한 코멘트를 드리는데 적산병, 흑산병이라는 얘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양봉세계를 적산병이라고 하고 흑산병은 음봉세계를 흑산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봉세계에 나오는 것과 음봉세계에 나오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적산병, 흑산병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원래 장대양봉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대양봉, 장대음봉. 그 다음에 장대양봉 하나 나오고 도치 2개 나오고 그게 일양 이윽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캔들 패턴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캔들이 어떤 모양을 주는지 분석하는 걸 우리가 캔들 패턴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은 캔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은 지금 타이밍이 최적기입니다. 내가 요새 온라인 강좌만 강조했더니 또 이거를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종복의 할인 이벤트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이 타이밍에 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장이 좋아지거나 종목들이 날아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회원가입하려고 하고 그때 회비 할인해달라고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보면 나중에 장이 좋아지거나 종목들이 날아가고 나서 회원가입하려고 하면 후회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내가 유튜브 주린이들한테 알려줄게. 조만간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은 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종복의 의견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참고하라고. 근데 개인들은 장이 좋아지거나 종목들이 잘 갔을 때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입장차를 내가 알려줄게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종목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서 많이 빠져가지고 좋은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회원가입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만 좋은 주식을 싸게 추천해갖고 대박을 줄 수 있지. 근데 일반인들은 종목들이 비리비리하고 꽂히고 그러면은 투자 수익이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결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거냐,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찾아갈 거냐, 아니면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냐,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시장 판단. 패스. 자, 온라인 강좌도 한 코멘트 드립니다. 무조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에요. 내가 나중에 비기 만들어서 주고 싶은 사람 여기서 그냥 1번부터 300번으로 끊어. 그럼 딱 거기까지야. 그러면은 301번째 또 사정할 거 아닙니까? 안 통합니다.
이 종목은 한번 이렇게 말을 뱉으면 그게 법이라고 그랬죠. 자, 요까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적산병, 흑산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낚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갈게요. 이번 온라인 강좌 목차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기법은 그냥 요 정도만 주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이 설명에 대한 비기까지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적산병 좋은 예, 나쁜 예, 그 다음에 흑산병 기본 패턴, 흑산병 좋은 예, 뭐 어쨌든 뭔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든 목차에 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 요걸 갖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미 여러분 종목들이 오늘 장도 보시면은 요 영상을 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집중해서 이 종목의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또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도 보시면은 결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장을 보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알게 모르게 종목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를 나 이 종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시세판이 뻘겋게 물들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결정적으로 포런 섹터가 있는데 결국은 또 2차 전지 전기차입니다. 자, 여러분, 연초에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연초쯤인가 1월 중말순쯤에 아까 이 엑셀 파일 보다 보면 동네방네 떠든 주식, 그게 전기차라고 그랬죠. 아주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이 사람들. 연초에 이 전기차 이쪽 들어간 사람들은. 나도 전기차 추천해서 물린 주식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역시 이 종목은 전문가지. 그죠? 근데 다른 주식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손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LG화학하고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 쪽이 풀끼리하고 나머지는 뻘겋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쪽 우측 하단을 보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 비트코인이 폭락하니까 오히려 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폭등합니다. 아이러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주식시장인 거예요. 대신 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추천한 건 없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갤럭시아라는 주식이 눈에 확 뜨일 겁니다. 여러분, 그죠? 갤럭시아가 눈에 확 뜨일 거고, 뭐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뻘거스름한데 이쪽 IT 섹터에 보면은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주식들, 실리콘웍스 보시면은 깔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약주 섹터에선 또 녹십자 쪽 오늘 움직임 좀 나오고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정보 보안 관련주들 역시 움직임 좋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 화이브지들 오늘 좀 뭐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IT 섹터도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오늘 흐름이 괜찮죠. 불안하고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내가 늦을수록 후회한다고 하는 거고, 결국 종목들 올라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회원가입할 거거든요. 그때는 늦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들을 얘기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주식이 3월 중순 할인 이벤트 초창기에 추천했던 종목이야. 아마 미래의 나의 나한테 회원으로 올 사람들 그 얘기 되게 자주 들을 겁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면 지금 미적거려도 되고, 이 종목이 말은 법이니까 알았어. 그러면 바로 와서 비서실장한테 등업 신청하고 방송 내용 정리 읽기를 허락받으면 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종목들 특징 보시면은요, 실리콘웍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요번에 요 주식을 추천 못한 게 통안의 한인데, 나가 이 주식을 추천 못한 것도 이유가 있어. 나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추천을 안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가 이거는 결과론이에요. 이번 온라인 강좌에서 추천해 주식은 나는 DNF 테크놀로지를 추천했어. 자, 근데 보시면 이 주식이 빠질 때 보면 이 주식은 빠질 때 완타치로 빠졌고 거래량도 없이 된 곳까지 빠져내려왔어요. 실력자들은 이걸 추천하는 거거든. 민자로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올라갈 때 물량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이. 근데 얘는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탄력적으로는 안 가지만 이것도 한 10%는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인데, 이오테크닉스가 이게 적산병 좋은 예에 들어가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내가 이 주식도 왜 추천을 안 했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초보자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얘가 저 당시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었고 60에 저항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번 주에 여차해 가지고서 종목이 이렇게 음봉으로 두드려 맞으면 이게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지는 겨. 비트코인 1시간 차트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핵폭탄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결국은 거래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면은 어제 비트코인 10만 명, 한 19만 명 가까이 15만 명 이상이 반대 매매가 나갔다라는 기사를 내가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왜 비트코인이 올라만 갈까요? 여기 유튜브 이종복 회원들 잘 보세요. 일반인들은 매도 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일반인들은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맞죠?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그냥 매수만 하는 거죠. 마진 거래나 그죠? 밑에 풋을 선물 아랫방향에 매도 치고 그러는 일반인들은 드물고, 그런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라든가 조금 때가 묻은 사람들, 이종복이처럼 비트코인이든 뭐든 파생을 볼 줄 알거나 파생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매도를 칠 수 있어요. 그치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수십만 명, 기백만 명이 넘는 거죠, 지금. 자, 주식시장이 거래대금이 급감한 이유 내가 알려줬죠.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개인들은 무조건 매수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나만이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세력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밑으로 확 하고 죽이는 거야. 근데 아무 때나 그럴 수는 없죠. 일반인들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 어떠한 이슈, 어떠한 명목을 만들고 거기서 때려 눕혀야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그걸 던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 현상이 나오면서 폭락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엄청난 호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든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매도를 유발하려고 해봤자 지들이 당하게 됩니다. 왜? 개인들은 매수밖에 할 줄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내 비트코인 얘기는 좀 이따 해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적산병급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종목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오늘 LG전자가 움직임이 좋은데 이건 또 똑같은 얘기가 들어갑니다. LG전자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오늘 21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올라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LG전자 강세는 미세먼지 때문에 강세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올라갈 때는 LG전자가 기존에 올라갈 때는 다른 이슈로 올라갔고 지금은 미세먼지 이슈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부딪히겠죠. 그죠? 자, 삼성 SDI가 들 빠져도 보세요. 삼성 SDI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60, 20 부딪히니까 눌리죠. 나스닥은 이걸 뚫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패턴의 주식은 적산병의 기본 패턴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LG전자는 적산병의 기본 예에서 좋은 상태로 들어가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FM 패턴 한번 볼게요. 갤럭시아 머트리얼 이 주식 내가 회원들한테 여기서 포트폴리오로 추천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줬을 겁니다. 자, 이 주식 보시면은 어제까지 눌릴 때 보시면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놓고 한 2, 3일 정도 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하락하거나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약할 때는 이렇게 이격이 떴을 때는 급락하는 게 정석인데 분위기 쎄한데도 5일선도 깨지 않고 21선까지 밀려 내려오지도 않고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 그죠? 이런 패턴이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더 활발하고 많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니언스라는 주식 들은 기억이 있죠. 이 주식도 이번에 내가 회원들한테 매집주로 추천해 가지고서 대박 났다. 오늘 이후로 이 주식은 추천 종목에서 삭제시켜라.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고 나가 추천한 걸 자랑하는 것이다. 이런 영상을 한 3일 전에 주었을 겁니다. 엄청난 장대 양봉이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놓고 나온 뒤에 3일 정도 눌렸죠. 이게 흑산병 좋은 예에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근데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급증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게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캔들 기법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장대 양봉 기준 양봉의 중간 지점에서 618 지점은 약하지만 거기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지니언스도 흑산병 좋은 예에 들어가는데 갤럭시아는 상한가 베팅이 나왔고 봤더니 거래량이 또다시 급증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 지니언스는 그죠? 세게 못 가고 봤더니 거래가 증가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양봉을 우리가 봉의 크기가 작으니까 이걸 도지형으로 놓는다면 이것도 장대 양봉의 음봉 혹은 도지형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요런 게 나쁘지 않은 것이다. 요 정도의 설명은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떼스라는 주식 알 겁니다. 이건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시면은 뭐 녹십자도 움직이는데 자, 드디어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거래를 세우면서 한번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이런 주식이 만약에 어느 시점으로 올라갔다가 꺾이면 이게 3, 4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주식을 사고 싶으면 밑에서 사는 거지 올라갈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뭘로 얘기할까? 요새 건설기계가 움직임이 좋은데 건설기계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LG전자를 얘기할 때 미세먼지라는 말을 사마 콘덴서 요번 야간 방송 낙폭과대 추천 줍니다. 3일 4일 동안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죠, 여러분. 60일선 언저리까지 왔는데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날아가지는 않죠. 여러분, 그죠?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거래가 없기 때문에 탄력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지금부터 주문 하나 넣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다면 그 기준과 원칙이 추세 패턴이든 캔들이든 거래량이든 이동평균선이든 그것이 일정하다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주문이니까 느껴라.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그냥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사마 콘덴서가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 나의 지금 최근 강의를 영상을 들은 분들은 이 주식의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이제 좀 눈에 보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고 상승 N자형의 목표치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 주식이니 대량 거래 장대양봉 난날 사든지 하루 이틀 눌릴 때 사는 이게 일양이익 종가 올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틀 동안 눌림목이 기가 막히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배웠죠? 거래량 급소. 직전 고점의 거래를 상회하는 거래가 현재의 시점에서 터진다면 이 주식은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모든 게 완벽했을 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어쨌든 간에 최근 이종복이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래량 비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필살기 제4법칙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제4법칙인가? 어디지? 제3법칙. 직전 고점의 거래량을 상회하면 주가는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할 수 있다. 이 거래량 3법칙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로 자주 얘기하는 것은 거래량 4법칙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종복 스타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은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쪽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나의 파생 기법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먹는 기법에 특화됐다는 얘기했죠. 나는 무조건 폭락론자가 아니고 나의 기법은 파생 기법은 내려가는 거에 특화된 기법이고, 그러니까 이종복이의 기법이 퍼펙트하게 반대를 가리킬 때는 상방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주식은 반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종복은 파생 쪽은 내려가는 타이밍에 집중해서 그걸 먹여주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게 아니고, 여기서도 전문가와 투자자의 입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전문가가 주식도 매수 추천하고 선물도 매수 추천했는데 하락장에 걸리면 그날로 인생 쫑나는 거죠. 맞죠? 자, 주식을 매수 추천을 했어도 파생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줬으면 주식은 급락을 하지만 파생해서 대박이 나죠. 그러면 대박이 났을 때 챙기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주식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결국은 올라가죠. 왜? 주식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상품이니까 최고의 합리화된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선택한 겁니다. 폭락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문가를 하면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어떤 것이 나에게 맞을까 생각하던 중 주식 매수 추천을 하고 파생은 매도 위주로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것이 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논리적이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캔들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의 설명은 드릴게요. 죽어라고 또 자랑만 하면 안 되니까. 보세요. 그 어떤 책에,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책 중에 이종복이처럼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아이템을 얘기하고 그것을 정형화되게 1번부터 5번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겁니다. 이것이 적산병 좋은 예. 자,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제로 설명한 걸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여러분. 1번 동그라미서부터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밑에 설명이 들어가죠 여러분. 첫 번째 파란색 네모 부분 1번 동그라미 부분의 고점이 저항의 역할을 하여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 것이며, 두 번째 파란색 네모 부분은 오히려 그 고점의 부분이 지지의 역할을 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 적산병 흑산병 중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락 추세 돌파형 적산병은 눌림목 조정 시 적극 매수해야 한다. must have. 이게 강력한 의도라는 거야. 하락 추세 돌파 적산병은 눌림목 조정 시 적극 매수할 수 있다. 요것은 조금 더 약한 긍정. 여기 유튜브 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얘기 정말 자주 많이 얘기하죠. 자, 적산병은 클수록 유리하며 눌림목 조정은 50% 이내여야 한다. 법이야 법. must have. 아시겠어요 여러분?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천냥봉의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 후 재상승 시 이중바닥형이나 상승 N자형으로 움직인다. 네가 뭔데? 나 이종복이야. 아시겠어요? 이것이 적산병 좋은 예고요. 자, 그 다음
흑산병 기본 패턴. 원래 흑산병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흑산병도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지니언스 같은 거, 아까 뭐죠, 여러분? 뭐야 그거 갤럭시아 머티리얼 같은 거. 자, 보세요, 여러분. 흑산병 매수 키 포인트. 상승 N자형 목표치가 완성되지 않은 것, 파동이 완성되지 않은 것, 전고점을 돌파한 것에 기초하여 N자형 상승 목표치가 완성되지 않은 것 중, 그런 것 중 흑산병이 나오기 전에 장대 양봉이 존재하는 것,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기가 막힌 정형화된 어떤 어법과 문장이 나오죠. 나 이종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아시겠어요? 회원가입 늦을수록 불리하다네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다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모든 게 삼성전자로 이런 게 N자, 이런 게 눌림목이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지고 놀죠, 여러분. 삼성전자고요, 이거. 자, 바로 이제 야간 해외 선물 회원들한테 또 회원 가입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어제 이종복이가 얘기한 지점에서도 3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유튜브 여러분. 자, 나스닥을 적산병 흑산병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나스닥은 적산병 좋은 예에 들어가는데, 자, 하락 추세를 양봉세계로 돌파를 하면 좋은 걸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보면 이것은 좋은 거에 속하긴 하나,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거래량까지 들어가는 거야.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나왔고 60일선을 완성 캔들로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반등은 나왔으나 한 번 정도는 눌릴 수도 있지 싶다를 예측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산병, 흡상병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벌써 저점 대비 900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13,900에서 12,200이면은 얼마가 빠진 겁니까, 여러분? 13,900에서 12,200이면은 1,700이 빠진 겁니다. 그죠? 1,700의 절반이면은 얼마예요, 여러분? 826, 850이죠. 그죠? 그럼 12,200에 850이면은 13,050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3,120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걸로 적산병 좋은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적산병 좋은 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량도 늘으면서, 여러분, 그죠? 거래량도 늘으면서 60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됐을 때는 눌림목이 작고 N자형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다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산병이 나왔을 때는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적산병 좋은 예가 완벽하게 좋은 게 아니니까 눌림목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고민을 하거나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기법을 정통하게 알아야 되고 알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주문. 나스닥은 주문은 안 할래. 자, 그래서 야간 회원, 회원 가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장중에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 등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약한 거에 비해도 약한 것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적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발휘가 돼서 올라가는 쪽의 비중을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오늘은 해외 시장이 폭등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치 보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어제 나스닥이 13,000 초반 12,900 근처로 올라갔을 때도 이미 우리나라는 야간장에서 3.5가 올라가며 416.2까지 올라간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홍콩과 중국이 추가 급등하고 나스닥이 13,100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야간장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죠. 이런 것을 눈치보기라고 하는 거야. 왜 나에게 파생하는 사람들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야간장 해외시장 필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패스시키고, 자, 이제 비트코인 코멘트 한 코멘트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적산병 흑산병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이쪽 비트코인 쪽은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비트코인인데 신고가 장대양봉 다음날 음봉이 그냥 음봉으로 절반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올라간 폭이 상당폭 되는 상태에서 음봉으로 밀고 한 번 더 음봉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비트코인이 밀려버리면은 흑산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흑산병 좋은 예에 들어가는지 흑산병 나쁜 예에 들어가는지 보면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곡점이나 이런 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런 걸 알았다면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7천만 원 넘어갔다라는 막 기사 쏟아지고 그럴 때 그때 던질 줄 알거나 최소한 그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떠벌릴 때는 쫓아 들어가지 말을 하는 얘기야. 여기 유튜브 분들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그런 얘기한 거 내가 아까 얘기해줬죠. 기술적 분석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기는 떠나겠다 막 이러는 깡통을 차고 그렇게 얘기하는 채팅을 내가 봤거든요. 그걸 이제 느꼈냐? 반대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어요.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밀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계속 올려버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종복이처럼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말을 일주일에 2번을 들으면서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하라.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마디 비율로 비트코인을 분석을 하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줬지 않습니까? 여기 저가가 43,000원이고 여기 고가가 61,900불이에요. 자, 그러면 말의 비율 분석상 61,900불에 43,000불이면 비트코인은 54,600불이 눌림목 지점이고 52,450 지점이 달러 기준입니다. 중심값이고 5200달러가 618 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점이 눌림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애들은 지금 베팅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것은 심리에 되게 좌우가 된다고 했죠. 중심이나 618이 깨지면 공포심리가 또 극에 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어떤 이런 전략, 이런 걸 구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하다가 망한 사람들 그냥 나한테 와. 야간 방송 들으면 이 정도는 정확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나는 하락하거나 폭락하는 건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까지만 합시다. 적산병, 흑산병이 어떤 케이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를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더 엄청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으나 여러분 아까 내가 그 얘기 했나? 지금 매집하라고 지금 종목 한 3개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에이테크 솔루션은 대박은 안 나도 어쨌든 손해는 안 나죠. 이런 것들이 저 뭐 로지시스서부터 뭐 정권주서부터 그죠? 뭐 쿠팡주서부터 뭐 그런 게 없었다면 얘네들이 아마 세게 갔었을 텐데 그쪽으로 매기를 뺏기다 보니까 세게는 안 가지만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5글자의 주식이고 전기 및 수소차에도 들어가는 주식을 나는 관심 있게 보라고 하고 있다. 또 시작했어.
이종복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영상이 뒷부분에 있네요. 이것을 앞부분으로 놓고 그죠? 강조 영상으로 놓고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말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